안녕하십니까. 재성TV 무재성입니다. 나 어저께 저기 저 방송 장비를 미처 안 챙겨갖고 와가지고 패드로만 진행하다 보니까 화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얼굴이 안 나왔어요. 덕분에 더 기분 좋게 수업 들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죠? 어제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어제가 아닌 친구들이 있으니까 전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 각 단원별로 우리 중학교 개념 좀 필요한 걸 좀 정리해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1, 2단원은 거의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 저기부터 좀 먼저 하고, 학교 여러분들 등교했을 때 그 뭐죠? 빅뱅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가 지금 진행된 후에 그 단원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뭐부터 할 거냐면 3단원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이 뭐였었냐면, 이거 잠깐 볼게요. 우리가 3단원이 뭐였었냐? 어디 갔지? 어디 갔죠? 여기 있구나. 3단원 보면 역학적 시스템, 그죠? 에너지, 힘, 운동에 대한 단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언제적 그 수업을 떠올려야 되냐면, 언제적 수업을 떠올려야 되냐면은 1학년 때 수업을 떠올리면 됩니다. 1학년 때 수업을 떠올리면 되고요. 너무 좀 멀죠? 벌써 어느덧 2년 전. 그리고 3학년 수업 일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과거의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다룰 내용은 힘, 그리고 그 힘이 우리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구에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인 중력에 대해서까지 아마 정리가 되면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냐? 자, 요거부터 좀 얘기 좀 해볼게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여러분들 여기 그 화면에 나오죠. 요거는 선생님이 자료는 공유해 줄게요. 요거는 인터넷에 나온 걸 그냥 선생님이 그 스크린샷으로 찍은 거라서 요거는 자료 제공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와요. 나오는 이미지라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얘기할 것은 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힘에 대해서 빨간 펜으로 합시다.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체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바꾸게 하는 걸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준 적이 있을 겁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과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한다. 알겠죠? 모양이나 운동 상태 둘 다 변할 수도 있긴 하지만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것이고, 운동 상태는 뭐냐? 빠르기와 운동 방향, 그죠? 이렇게 아마 1학년 때 정리를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힘이 가해지면 요것들은 변해야만 합니다. 이 중에 하나는 꼭 변해야 돼. 이거 뭐 하나 이상은 상관이 없는데 하나는 꼭 변해야 된다. 못해도 하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힘이 0이다 라고 보면 돼요. 빠르기도 변하지 않고요, 운동 방향도 변하지 않고요, 모양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물체에 가해진 힘은 0이 됩니다. 알겠죠? 0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힘이 0인 운동, 분명히 이 물체는 운동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체가 운동하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 물체에는 힘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오해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하겠지만, 등속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가 없어요. 빠르게 변화가 없고요, 직선 운동 방향의 변화 없습니다. 근데 얘가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거나 혹은 뭐 공중에 떠서 둥실둥실 가고 있을 때 얘 모양도 변화 또한 없죠. 그래서 모양 변화 없어요, 빠르게 변화 없어요, 운동 방향 변화 없어요. 그럼 여기 가해진 힘은 뭐다? 0이다. 알겠죠?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물체에 힘이 가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실제로 이 물체에 가해진 힘은 0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이 물체에 힘을 줬어요. 분명히 나는 힘을 줬어. 뭐 숫자로 따졌을 때 10이라고 하는 힘을 줬습니다. 근데 이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럼 이런 경우는 뭐냐? 선생님 분명히 저는 힘을 줬는데요. 반대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더할 때, 우리가 힘을 계산할 때 반대 방향은 빼기, 같은 방향은 더하기가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빼기가 됐기 때문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해 봤을 때는 0이 됩니다. 알겠죠? 0. 그럼 우리가 뒤에 가서 이렇게 알짜의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되는데 이때 운동 상태는 두 가지,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됩니다. 알겠죠? 빠르기와 운동 방향. 자, 힘의 효과, 내가 물체에다 힘을 줬어요. 그럼 나타나는 변화를 우린 힘의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변화예요.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모양 변화, 운동 상태의 변화, 두 개 다 변화. 알겠죠? 그래서 그 예를 보게 되면 차력을 누른다 그러면 찌그러지죠. 용수철 잡아당기다 늘어나죠. 유리창이 깨져서 모양이 변했죠. 철사를 휘게한다, 모양이 변했어요. 운동 상태별로 물체가 떨어진다, 그죠?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방향은 안 바뀝니다. 이거 떨어지다 갑자기 이렇게 곡선 방향으로 바뀔 건 아니니까, 그죠? 방향은 안 바뀌는데 몸 바뀌어요? 빠르기는 바뀌죠, 그죠? 빠르기는 바뀝니다. 야구공을 던진다, 방향도 바뀌고 빠르기도 바뀌어요. 왜냐면 야구공을 던지면 어떻게 날아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죠? 볼링공을 굴린다. 볼링공 굴리면 어떻게 돼요? 얘 뭐가 바뀌어? 방향도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스핀 매기면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그죠? 곡선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빠르기도 바뀝니다. 굴러가던 공이 멈춘다. 뭐가 바뀌었어? 빠르기가 바뀌었죠.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방향과 빠르기 중 하나 이상 바뀌는 것이 바로 운동 상태 변화가 됩니다. 자, 그 오른쪽에 둘 다 바뀌는 거. 축구공을 발로 찬다. 발 차는 순간 공의 모양이 찌그러지게 되겠죠. 찌그러지고 공이 날아가면서 빠르기도 바뀌고 운동 방향도 바뀌고, 야구공을 방망이로 친다, 똑같습니다. 골프공을 골프채로 친다, 똑같고요. 테니스공을 라켓으로 친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모양과 방향 모두 바뀌는 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사진으로 표시되어 있죠. 공을 누르면 이렇게 힘을 가했어요. 그랬더니 힘을 가한 것만큼 모양이 변하더라. 그죠? 공을 던졌어요. 그죠? 던지면 어떻게?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게 되겠죠. 그죠?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되고, 얘는 모두 변해. 빠르기도 변하죠. 정지해 있던 공을 던졌어요. 정지해 있던 공을 던졌어요. 정지가 어떻게 된 거야? 운동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운동하는 상태. 자, 공을 차면 두 개 다 변하죠. 그죠? 모양도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모양도 변하고 빠르기도 변하고, 그죠? 그럼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1학년 때 그 얘기했었어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그죠? 내가 그래,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눌렀어요. 눌렀을 때 정확하게 얼마만큼 크게 힘으로 눌렀다라는 것이 표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이게끔 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의 크기를 숫자로 나타내야 되는데, 단순히 숫자로만 나타나기에는 정확한 단위가 필요하죠. 그죠? 정확한 단위. 그때 필요한 단위는 뭐냐? 바로 N이라고 쓰고요. 뉴턴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킬로그램 F, 킬로그램 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 쓰냐면 무게에서 쓰죠. 그죠? 무게에서. 왜냐하면 질량을 무게, 힘의 단위로 환산하려고 했더니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킬로그램에다가 F를 붙인 건데, 요건 다시 뒤에 가서 알겠죠? 자, 1kg F는 뭐냐? 여기 지금 미리 나왔는데 미리 얘기할게요. 질량 1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무게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kg F는 9.8 뉴턴이 됩니다. 알겠죠? 왜냐? 1kg에 해당하는 힘의 크기가 9.8 뉴턴만큼 지구에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제 중력에 가서, 이게 중력에 대한 얘기인데, 중력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힘의 3요소. 힘의 3요소. 이게 보게 되면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힘을 표현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어느 지점에 과연 힘이 작동하고 있는지, 여기 점이 찍힌 것이 힘의 작용점, 그죠? 이 길이가 힘의 크기.
그럼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의 크기는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화살표 끝부분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힘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고 표시했을 때는 점을 찍고요, 화살표를 표시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 점 찍은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작용점. 내가 만약에 물체를 밀었어요. 물체를 내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었어요. 그러면 이 물체의 작용점은 뭐가 되냐면 이 닿는 부분이 작용점이 있는. 여기가 아니에요. 반대쪽이 아니라 닿는 부분. 여기서부터 이게 화살표가 그려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작용점. 그 예시 나와 있습니다. 2N을 1cm로 나타낼 때 동적으로 작용하는 2N의 힘. 2N이 1cm니까 4N은 2cm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느 쪽? 동쪽. 사방위에서 이쪽이 동쪽이 되겠죠. 그죠? 이스트, 웨스트, 노스, 사우스. 그죠? 이렇게. 자, 힘의 효과. 이거 쌤이 여러분들 책상 위에다가 책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한번 밀었던 적이 있어요. 정중앙을 밀었을 때, 그리고 양 끝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밀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손가락으로 밀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책을 올려놓고 정중앙을 밀 때 어떻게 되냐면 책이 그냥 밀려요. 이렇게 쭉. 그죠? 지금 여러분들 해봐도 됩니다. 책상 위에 책이 있다면은 정중앙에 놓고, 책을 정중앙에 놓고 정중앙을 밀면 그냥 책은 일직선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이동하게 돼요. 근데 내가 양 끝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밀면 이 책은 어떻게 되느냐? 회전합니다. 이렇게 빙글하고 돌아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작용점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작용점은 이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킵니다. 직선으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요, 회전시킬 수도 있어요. 야구 같은 거,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 혹시 있을까요? 야구 좋아하는, 변화구 던지잖아요. 변화구. 공이 보통 이렇게, 공이 던져졌을 때, 투구를 했을 때, 투수 손에서 떠났을 때 보통 이렇게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돼요.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근데 내가 이 그립, 회전을 어떻게 하나? 이 회전이 바로 뭐냐면 작용점의 위치를 조금씩 미세하게 바꾸는 거예요. 작용점의 위치를 바꿨을 때 공의 회전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공은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게 되고요, 어떤 공은 이렇게 수평으로 휘게 되고, 이렇게 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휘어가기도 하고. 그게 바로 뭐냐면 작용점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작용점의 위치를 바꾸면은 공이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전하는, 이것도 너무 코리올리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 회전하는 거에 의해서 공이 휘어요. 축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축구 보게 되면은, 축구도 이제 공을 찰 때 정중앙, 공의 정중앙을 맞추느냐, 공의 옆면을 맞추느냐, 내 발등을 가지고 이렇게 안쪽을 차느냐, 뭐 인사이드 프론트냐 아웃사이드 프론트냐 가지고 공의 회전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공이 이렇게 휘어져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프리킥 하는 거 보면, 축구 선수들 공 이게 탁 내려놓고 이제 킥하는 거 보면 공이 막 휘어져 가죠. 올라갔다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요건 전부 다 뭘 변화시키는 거냐면 작용점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작용점. 알겠죠? 작용점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물체의 움직임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자, 우리가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할 거냐? 어디 갔어? 힘의 효과 어디 갔어? 힘의 효과까지 했네요. 우리가 이제 얘기할 것은 중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중력. 중력. 자, 중력은 앞에서 얘기했었어요.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력의 특징은 뭐냐면 끌어당기는 힘만 존재합니다. 끌어당기는 힘만 존재합니다. 인력만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달에서 작용하는 힘은 달의 중력, 태양에서 작용하는 힘은 태양의 중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물체들은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목 상태가 좀 별론데,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었죠? 그죠? 하다못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들고 있는 이 펜조차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얘가 윙하고 탁 하고 붙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딱,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내가 너무 가벼워서, 그죠? 내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알겠죠? 너무 가벼워서 없어요. 너무 가벼워서, 그죠? 여러분들도 가벼워서 없는 겁니다. 알겠죠? 분명히 이때 뜨끔할 사람도 있을 거라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도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펜을 여러분들 힘으로 여러분들의 그 중력으로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은 선생님을 비롯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너무너무 무거운 것이 바로 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요. 그러니까 중력은 뭐에 비례하냐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은 커져요. 근데 지구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너무 커. 사람 한 명 한 명의 그 질량에 비해서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큰 거예요. 그럼 지구와 태양이랑 비교했을 때는 질량은 누가 커? 태양이 엄청 크죠. 그래서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 강한 겁니다.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이. 알겠죠? 질량이 크기 때문에. 예전에 선생님 그거 여담 한번 한 적 있었는데 블랙홀? 나중에 한번 선생님 블랙홀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시간 나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금 저학년 점심시간입니다. 좀 시끌시끌할 텐데 선생님은 그냥 이어서 할게요. 학생과 거리 두고 줄 서기. 식사 중 대화하지 않기. 자, 중력은 움직이지 않기. 이렇게 가끔 들려줘요. 여러분들 안 까먹잖아요. 올바른 식사 의자는 건강한 생활의 기본이래요. 네. 자, 물체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때는 인력만 작용하게 됩니다. 끌어당기는 힘만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중력의 방향은 항상 어디냐? 지구 중심 방향이 됩니다. 알겠죠? 지구 중심 방향. 그래서 지구 중심 방향이라는 표현보다도 중력 자체는 그 물체의 질량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 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항상. 알겠죠? 항상 태양도 마찬가지고요,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력도 여러분들 몸 중심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따졌을 땐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라고 봤을 때 항상 지구 중심 방향, 이 방향을 우리는 연직 방향이라고 하게 되죠. 연직 방향. 자, 중력의 크기를 우린 다른 말로 무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은 측정 장소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왜냐? 힘의 크기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자석이 두 개 있어요. 근데 자석에 끌어당긴 힘이 있잖아요. 그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강하게 끌어당겨서 착 하고 붙게 되죠. 근데 내가 이 자석을 이렇게 해볼게. 내가 자석을 이렇게 멀리 띄었어. 그럼 얘가 서로 잡아당길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물체의 힘은 강력해지지 않고 일정할 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용할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지게 되겠죠. 자석이 붙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리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의 크기는 약해져요. 그래서 중력의 크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가 곧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게는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중력의 크기 무게는 측정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는데 거리에 반비례. 그래서 거리가 증가할수록 뭐가 주게 돼요? 중력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무게가 줄어든다. 알겠죠? 무게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 힘의 크기는 바로 중력이 되는 것이고요. 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게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멀리 떨어지면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거리가 계속 멀어지게 되면 중력이 점점 줄다가 나중에 무슨 상태가 돼요? 중력이 빵 상태가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무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중력일 때는 중력이 빵이니까 무게가 뭐가 돼? 무게가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게도 변합니다. 알겠죠? 무게도 변한다. 그래서 물체 질량에 비례한다.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건 요거에 대한 정반대가 되겠죠. 그죠? 거리가 멀어지면 얘는 가까울수록 커진다. 반대로 거리가 멀어지면 작아진다. 알겠죠? 질량이 커질수록 크다. 알겠죠? 질량이 커질수록 크다. 자,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달은 지구보다 6분의 1 정도 가벼워요. 6분의 1 정도.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비례한다? 이 중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알겠죠? 그럼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중력은 커지게 되겠죠. 태양이 지구의 아니다. 몇 배라고 하기에는 태양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태양계 전체 무게의 99% 이상은 태양의 질량이라고 합니다. 무게보다. 태양계에 있는 전체 뭐 태양, 뭐 수금, 지화, 목토, 천해까지, 그죠? 얘네를 다 합쳤을 때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99% 이상이 태양의 질량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큰 거죠. 다른 거 다 합쳐도 태양에는 잽이 안 돼.
그럼 지구랑 비교했을 때 태양이 가지고 있는 중력의 크기는 엄청나게 크겠죠. 엄청나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중력과 관계된 현상, 떨어지는 것들 전부 다 중력과 관계돼 있죠. 뭐 물이 떨어지는 거, 스카이다이빙, 고드름이 행슬 때는 아래로 맺히게 되고요. 식물의 뿌리가 아래로 자라고요. 무거운 코끼리의 다리가 가벼운 새의 다리보다 훨씬 굵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끌어당기는 힘을 버티기 위해서는 굵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생각해봐, 코끼리, 갑자기 잘 그렸어. 자, 코끼리 다리가 코끼리 다리가 이래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코끼리 다리가 이러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코끼리의 체중을 버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다리가 굵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리가 굵어야지만 본인의 체중을 버틸 수. 나 그림 오늘 마음에 드는데? 괜찮죠? 그죠? 괜찮죠? 오늘 그림 괜찮네. 자, 코끼리가 본인의 몸을 버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굵은 다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상하도 좀 그려줄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림이 더 낫다. 상하 괜히 그렸다. 자, 그럼 우리가 중력이 나오면 당연히 나와야 될 내용, 질량과 무게입니다. 질량과 무게. 자, 거기 보게 되면, 자, 질량은 단위는 그램이랑 킬로그램을 나누게 됩니다. 질량의 질이 뭐예요? 물질. 양은 양을 뜻해요. 그래서 뭐의 줄임말이냐면 물체의 혹은 물질의 고유한 양을 우리는 질량이라고 합니다. 이거 원래 물체보다는 물질이 좀 더 정확한데, 갑자기 시리가. 물체보다는 물질이 좀 더 정확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물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약간 덩어리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물질은 조금 더 작은 것도 우리가 물질이라고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물질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물질의 양. 그래서 우리는 이거 질량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무게는 누구의 크기? 중력의 크기. 그럼 중력은 뭐예요? 힘이에요. 힘이니까 어떻게 돼? 힘의 단위를 쓰면 되겠죠. 뉴턴. 알겠죠? 그래서 무게의 단위는 뉴턴을 쓰게 됩니다. 알겠죠? 혹은 킬로그램. 아까 선생님이 킬로그램 힘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질량을 무게로 환산하려고 했더니 너무 계산하기가 귀찮아. 그래서 그냥 질량에다 뒤에다 F를 쓴 거예요. 알겠죠? 그걸 우리 무게 단위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량이 60kg인데 이거를 내가 무게로 환산하려고 했더니 9.8을 곱하래. 아우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60kg에다가 야 이거는 무게니까 뒤에 딴 거 표시 좀 해줘. 그래서 킬로그램 F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귀찮아요. 단순히. 따라 이렇게 시리가 날리죠. 자, 달에서 그리고 지구에서의 그 질량과 무게. 자, 질량, 양은 변화가 없다 그랬어요. 왜? 선생님이 예전에 그 얘기했었던 건데, 치킨 한 마리 두 마리, 그죠? 우리가 우주에서 치킨을 만약에 시켜 먹었어. 근데 우주로 오는 치킨의 양이 변합니까? 내가 두 마리 시켰는데 두 마리가 갑자기 반쪽으로 바뀌거나 그러진 않죠. 그죠? 물론 배달부가 중간에 뭐 다리 하나 뺏어 먹을 수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양은 변하지 않아. 즉, 뭐가 안 바뀌어? 질량이 안 바뀌어요. 알겠죠? 근데 대신 우주로 쏘아 올려졌을 때 내가 지구로부터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줄어? 무게가 줄어요. 알겠죠? 그래서 달로 갔을 때는 얼마만큼 줄어요? 지구의 6분의 1만큼 줄어요. 알겠죠? 근데 달에서는 어떻다? 지구에서의 같다. 양은 같다. 닭 한 마리 양은 같다. 알겠죠? 양은 같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질량과 무게의 관계. 자, 지구에서의 무게는 질량에다 얼마를 곱해라? 9.8을 곱해라. 근데 이 9.8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뒤에 가서 나오지만 9.8 mH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 9.8은 뭐냐면 지구 중력 상수가 됩니다. 여기 위에 쓸까요? 9.8은 뭐냐면 지구 중력 상수.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구가 고정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고정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그래서 상수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수입니다. 변하지 않는 수. 예, 여러분들 그거 하잖아요. 저기 2차 방정식했어. y는 ax 플러스 제곱 bx 플러스 c. 여기서 상수항이 뭐야? c죠. c. 그죠? c. 미지수값 x, y가 들어가지 않은 c. c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건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상수. 근데 x가 포함된 a와 b는 어떻게 돼요?
값이 변할 수 있죠. x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미지수가 들어가지 않는 c를 우리는 변하지 않는 숫자라고 해서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중력 상수도 고정값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9.8이라는 숫자는 변하지 않아요. 알겠죠?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지구에서 질량이 1kg의 물체의 무게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kg에다가 F 붙여가지고 귀찮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얼마 해야 된다? 얼마에 곱하라고? 9.8을 곱하라고. 9.8. 요 개념이랑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9.8m.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무게. 이 물체가 얼마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겨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뒤에 가서 우리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좀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은 힘이라는 것은 뭔지, 물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가 이걸 힘의 3요소라고 합니다. 힘의 3요소. 아니죠. 힘의 효과. 그리고 힘이 표현되어질 때 어떠한 단위로 표현되어지고 표시는 어떻게 하게 되는지, 요까지 좀 우리가 얘기 좀 해봤습니다. 중요한 거 얘기를 안 했다. 미안해요. 내가 앞에서 내가 설명해 주려고 여기다 써놨거든. 잠깐만요. 여기 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F는 MA. F가 뭐냐면 힘이고요. M은 질량이고요. A는 가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물체에다 힘을 줬어요. 힘을 주면 이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겠죠. 질량이 없는 물체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질량이 존재하는 물체에다 내가 힘을 주면 뭐가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빠르기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거. 내가 물체에다 힘을 주면 뭐가 변한다고? 빠르기가 변한다고. 그럼 빠르기를 뭐라고 하는 거야? 빠르기의 변화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빠르기의 변화. 빠르기가 일정하면 안 돼요. 빠르기가 변해야지. 알겠죠? 운동 상태가 변해. 빠르기가 변해. 빠르기가 변하는 것은 가속도. 내가 힘을 가하면 뭐가 생긴다고? 가속도가 생긴다고. 알겠죠? 그래서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알겠죠?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해야지만 우리는 이 물체에 힘을 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요거를 내가 얘기한다고 옆에서 종이에다 써놨는데 요걸 얘기 안 할 뻔했어요. 알겠죠?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면은 가속도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F는 MA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 가속도는 뭐가 되는 거야? 빠르기 변화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합니다. 빠르기 변화. 알겠죠? 요까지 하면은 중요한 내용은 선생님이 한 번씩 다 훑은 것 같습니다. 알겠죠? 셀몬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어렵죠? 오랜만에 다시 1학년법 개념 이해하려니까 좀 어려운데 아마 앞에 거 내용을 다시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3학년 때 배운 내용과 연관성이 좀 많아요. 연관성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공부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요. 알겠죠? 그리고 요 그 파일은 선생님이 제공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EBS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파일 보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기 지금 써놓은 거는 싹 지우고 올려줄게요. 알겠죠? 싹 지우고 올려줄 테니까.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내가 마우스를 딴 데 놨어요. 안녕.